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댓글 답변 드리는 Q&A 146편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설계사 통해서 진단비 보험 가입할 때도 감액 기간 있나요? 질문이 있어요. 온라인 상품하고 설계사 통해서 하는 거랑 뭐가 다른지 그 내용입니다.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리고 3세대 실비인데 또 7,000원이 오릅니다. 계속 이렇게 많이 오를까요?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간 200만 원 한도 규정이 있잖아요. 3세대 실비에. 이것도 좀 헷갈리는데 이번만 해당이 되나요? 이거 간단히 설명드려 보고요. 60대인데 갱신형 보험을 갖고 있는데 이게 곧 갱신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끌고 가야 되는지 지금 아니면 지금이라도 비갱신으로 바꾸는 게 좋을지 제 관점에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하실 때 이런 거 참고해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다이렉트 안보험 최고 싸게 가입하는 방법. 2025년 7월 기준으로 526편 영상 만들어 드렸는데 선생님 해지 미환급형이랑 그러니까 무해지 환급형 얘기하시는 거죠? 일반형이 몇백 원 차이면 그냥 일반형으로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질문이 몇 개 더 있어요. 한번 볼게요. 해지 환급금 미지급형이 어떤 거냐? 이거 지금 30년 납 상품이거든요. 보험료를 30년 동안 내야 되는 거. 그러면 여기가 해약 환급금이에요. 이쪽이 다 해약 환급금. 근데 3개월부터 30년이 되기 전까지 29년까지 해지 환급금이 다 0원이죠. 그죠? 그러니까 납입 기간 중에 이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한 푼도 안 돌려준다. 그 대신 20%에서 30% 정도 보험료 싸게 해주겠다. 그게 해지 환급금 미지급형이에요. 근데 일반형은 이 중간에 해지해도 환급금이 붙죠.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몇백 원 차이밖에 안 나면 일반형 하셔도 되죠. 그럼 상관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싼데 이 경우로 좀 특별한 케이스인가 봐요. 그러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부모님이 60대이신데 이 경우는 그냥 한 회사로 2, 3천 한 번 해도 괜찮은가요? 60대 이후에는 온라인 상품 안보험 같은 게 가입이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설계사 통해서 한 번에 다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 60대 후반으로 갈수록 온라인 상품 아예 상품 자체도 없어요. 설계사 통해서는 70대, 80대도 가입이 되니까 설계사 통해서 한 번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설계사 통해서도 감액 기간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 온라인 안보험 가입할 때 감액 기간 불리하다고 제가 설명드렸거든요. 이게 526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설계사 통해서 가입하는 상품 대비 보장 범위가 좀 작은데 온라인이 그걸 좀 주의해야 되는데 기타함 소외감 종류가 상대적으로 많은 거랑 그리고 감액 기간이 불리하다. 왜냐하면 계약 후에 1년 내 50% 감액 기간 들어가는 것도 있고 2년 내 50% 감액 들어가는 상품도 있어요. 이것도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꼼꼼히 따지고 해야 된다. 그러면 온라인은 이런데 설계사 통해서 하면 어떤데요? 그 질문이죠. 자, 설계사 통해서 하는 거 하나 가져와 봤어요. 이거는 유방암하고 생식기암 진단비입니다. 그러니까 기타암이라고 보시고 이거는 그냥 일반암 진단비예요. 이 기타암 진단비에서는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50% 감액 기간 요게 들어있죠. 그러니까 얘는 감액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반암 진단비 여기는 감액이 없습니다. 이 두 개에서도 그런 차이가 있고 이 보험회사는 이렇게 돼 있다. 얘는 50%, 얘는 감액 기간 없다.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여기는 그냥 일반암 진단비예요. 얘는 4대 유사암 진단비고요. 아까랑 다르게 얘는 일반암 진단비에도 계약일로부터 경과 기간 1년 미만 시 50% 지급한다. 그쵸? 그리고 유사암에서도 똑같이 50% 지급한다. 얘는 두 개가 다 감액 조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까 거랑은 다르죠. 또 다른 거 하나 가져와봤는데 여기는 암 진단비하고 유사암 진단비 전부 다 감액 없음, 감액 없음 써있죠. 둘 다 얘는 감액이 없는 거예요. 얘는 둘 다 감액이 있는 거죠. 이 앞에 거는 하나만 감액이 있고 하나는 감액이 없고 그렇게 돼 있죠. 회사마다 다 다르다. 그것도 체크를 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젊다, 30대, 그러면 암 걸릴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럼 이게 그냥 중요한 변수가 아닐 수도 있는데 50대, 60대, 70대 가면서 암이 많이 걸리는 시기에 계신 분들은 이런 것도 꼼꼼히 보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 한번 설명드리려고 이거 가져와 봤어요. 이거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오늘 영상도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 실비는 3세대인데요. 이번에 7,000원 정도 오르고 갱신된다 하는데 계속 이렇게 오르나요? 30대인데 갱신되면 실비만 3만 원 정도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3세대가 계속 갱신이 많이 되고 있어요. 손해율이 아직 높아서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보험료를 높이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손해율이 차차 줄어들겠죠. 그때는 덜 오를 거예요. 어떻게 하냐? 1세대, 2세대 실손이 좀 그랬습니다. 과거에 손해율이 극심할 때 보험료 급격하게 올렸거든요. 지금은 좀 덜 올려요. 금감원 보도자료 한번 볼까요? 세대별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2022년, 3년, 4년 이 실손들의 손해율을 보여주는 거예요. 1세대 실손이 100% 넘었죠. 이전에는 더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좀 떨어져서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2세대도 그 전에 많이 높다가 지금 90%대로 안정화했네요. 3세대 지금 128% 아직도 30% 정도 손해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4세대 좀 올라오고 있는 추세죠. 그러니까 이 128%가 100% 미만으로 좀 떨어질 때까지 보험료 당분간은 계속 올릴 거다. 그 정도 좀 감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떨어지면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을 것 같다. 그렇다고 아예 안 오르는 건 아니죠. 연령이 올라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연령분을 반영해서 보험료가 오르는 것,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손해율로 인해서 플러스로 더 오르는 거는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르는 폭이 줄어들 거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3세대 3만 원 정도면 그렇게 비싼 거라 생각하지 않고, 4세대로 가면서 또 어차피 재가입되면서 보험료 또 줄어들 거고, 5세대 가면서 또 줄어들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말씀드릴게요. 또 다른 질문인데, 3세대인데 이번 시 연간 자기부담금 200만 원 한도 내용이 궁금하다. 1년 동안 병원비로 200만 원이 넘으면 보험회사에서 200만 원 초과분을 모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뭐 그렇죠. 맞습니다. 입원을 해야만 200만 원 초과분을 주는 것인가요? 맞아요. 통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예전에 한번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연간 200만 원 한도 규정에 적용 안 되는 게 뭐냐? 통원 이거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2번 것만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2번 가지고 내가 자기 부담금 예를 들어 뭐 20% 30% 있으면 그 20% 30% 금액을 1년 내에 합산을 해서 그 금액이 200을 넘으면 200 넘는 금액을 다 준다. 그 내용이에요. 통원은 안 되고, 상급병 실료 차액 이것도 안 됩니다. 이게 구조가 그렇게 짜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고, 3대 비급여 특약 요것도 빠집니다. 그리고 가입 금액이 5천만 원 한도로 걸려 있잖아요. 내가 병원비가 좀 많이 나와서 그중에 내가 자기 부담금으로 내는 거, 자기 부담금 20% 30%로 내는 그 금액조차도 막 1억이 나온 수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5천이 넘어가니까 그 5천 넘는 건 지급을 안 하는, 그 정도. 이럴 확률은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실손 가입 한도 5천만 원 한도 그거 내에서 200만 원 넘는 금액은 다 지급한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니까 요 기준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52세의 갱신으로 보험 들었는데 현재 61세라고 하십니다. 두 개의 갱신보험이 62세, 72세에 갱신될 예정입니다. 지금이라도 해지하고 비갱신으로 갈아타는 게 나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52세에서는 어떻게 가입하시는 게 좋아요? 30년 갱신으로 가입하시는 게 좋다, 차라리. 그렇게 말씀드리죠. 아니면 20년 납 80세 만기, 20년 납 90세 만기 그렇게 하시든죠. 52세에 30년 갱신으로 하면 82세 때 보험료가 바뀌잖아요. 82세까지는 보험료가 계속 같다. 조금 더 저렴하게. 그동안은 안 오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3대 진단비를 주로 80세 만기로 준비를 하니까 80세만 넘기는 거죠. 갱신 시점을. 그럼 그때 넘길 때 보험료가 급격히 오를 거잖아요. 그때 그거 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실손만 끌고 나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런 플랜이니까 이럴 때는 새로 하나 잘 가입되는지 괜찮게 가입되는지 알아보신 다음에 괜찮으면 갈아타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61세니까 이때는 뭐 꼭 비갱신으로 갈 필요도 없죠. 20년 갱신형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81세까지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같은 보험료로 유지되고 81세에 이거 버린다. 그런 플랜입니다. 이거 67세에 갱신되고 72세에 갱신되고 또 67세가 예를 들어 72세 또 갱신되고 77세 또 갱신되고 5년 갱신으로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질 않아도 자세히 모르지만 또 이 72세 때 갱신될 때 얼마나 더 비싸게 갱신되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보험료 계속 낼 거 더 괜찮은 조건이 나오면 그걸로 갈아타셔도 괜찮다. 알아보시고 조건이 좋지 않으면 그러면 유지해야 될 수도 있는데 더 좋은 조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 보험 3대 진단비 위주로만 준비를 잘 한번 해보셔서 뽑아보시고 새로 가입을 잘 한 다음에 가입되면 그 다음에 기존 보험을 해지하는 거죠. 괜히 이거 뭐 먼저 해지해버리고 나중에 가입하고 그렇게 되면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만 잘 지키셔서 잘 알아보시고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만 한번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